이렇게 원래 이 성향이 높은데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그래. 수업을 열심히 하길래 집에 가면은 입도 뻥긋 안 하는지 뭐 게을러져서? 게을러지는 것보다는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 집에 애인이 있으면 돼요. 지금 집에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애인이 있었으면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을까. 내신 7등급, 토익 만점. 와, 이거 가능하냐? 정말 가능할까? 그 가능한 사례 샘플의 주인공을 저희가 지금 모신 거거든요. 정말 간단한 인사, 자기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익 점수 뻘컵 전문가 노원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벌크업이라 했는데 네. 새벽 운동 벌크업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 지쳐서. 오늘은 제가 갔죠. 그렇지. 안 오셨죠? 내가 쨌다. 네. 그렇죠. 이틀 전에도 갔는데 늦게 오셨고. 늦게 왔고. 내가 점점 게을러지고 있어. 상당히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 당시 얘기하다가 우연치 않게 내신 영어 7등급이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네. 내신이 좋진 않았지만 내신은 7등급은 아니었었고 모의고사와 수능이 네네. 6등급과 7등급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네. 굉장히 싫어했었고 네. 그리고 어쩌면 영어 네. 이런 쪽이 좀 싫어가지고 네. 고등학교도 이과 계열로 갔었었고 공대 네, 그죠? 대학교도 이제 공대로 갔었고 진행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취업을 하려다 보니 살아보니 네. 영영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필요할 때가 반드시 왔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한번 후회를 했죠.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래 나 공대생이니까 영어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이런 마인드 때문에 사실 네. 취업 이제 전선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밀어놨었던. 와, 그러면 그 성적이 네. 우리 만날 때 그 성적인데 참고로 뭐 저희 의학원이 또 학생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성적보다 더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아이도 계속 공부를 안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네네. 또 학생회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네. 아니고 많이 뛰었죠. 와, 이 찐바닥에서 학원에 오기 전에 네. 대학교 1학년 때 보통은 가면 모의고사 1학년 때는 수리가 이제 다르죠. 시험 다 쳐보는데 네. 그때 아마 점수가 200 뭐 한 40이었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 지금 240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네. 제가 20년 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그 토익 점수를 치면은 신발 사이즈다 그러면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270, 그럼요. 280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멘트를 나중에는 못 썼어요.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왜냐하면 평균 점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맞아요. 한 300 한 중후반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300 중후반인데 선생님이 지금 바이 사이즈 이게 말 되냐 뭐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바이 사이즈 얘기를 안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우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근데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것도 240인데 여자 바이 사이즈야. 그렇죠. 이게 트렌드가 돌아오는 거니까. 저만 돌아갔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신 영어 치는 거 이거 진짜 찐 사실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와, 그러면은 학원에 와서 어떤 수업부터 들으셨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네네. 영어는 네. 너무 자신이 없어서 음. 이거는 정말 이거는 반드시 학원을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이제 와. 기초반 수강을 했었었죠. 이 점수면은 기초반 들어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학원을 일찍 등록했어요. 개강 전에. 네. 그러니까 8월에 개강을 그때 이제 했었을 건데. 등록을 했었었는데 7월 제가 초중순쯤에 이미 이제 등록을 해놓고 하고. 뭘 했냐면은 그때 단어장 처음 봤어요. 단어장이라는 걸. 제가 와, 진짜 충격적이다.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영어 단어장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와. 그때 이제 처음 봤었는데 와. 그냥 제 상식은 그랬었어요. 이거 네. 뭐 단어만 딱 보가자. 최대한 네. 크게 적힌 애들이라도 크게 적힌 애들. 크게 적힌 애들. 좋아. 네. 그러면 크게 적힌 애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다면 대략 한 몇 개 정도 외우고 왔을까요? 보기는 네. 거의 한 번에 다 봤어요. 단어를 외울 때 항상 좀 큰 것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보대. 큰 것에서 작은 것. 네. 빈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글씨가 큰 거. 아, 근데 어차피 글씨가 큰 게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진도만 빨리 뺐었어요. 빈출순으로 했는데 복습보다는 일단은 진도부터 네. 나가보자. 진도를 아, 빨리 떼는 거였죠. 왜냐면은 솔직히 단어 외우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너무 네. 재미없기 때문에 나도 아우. 그것만이라도 네. 재미를 느끼고자. 외웠다라고 하긴 사실 민망하죠. 외웠다기보다 그냥 본 거죠. 네, 그냥 봤었고 네.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수강생들과 같이 네. 수업을 들은 거였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단어는 그래도 몇 개씩 본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다 그냥 아는 단어 있으면 아는 척을 좀 했죠. 아는 척을 좀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속았었죠. 쟤는 굉장히 고수인가 보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네.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나는 일절 모른다. 사실은 이 방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는데 뭐 어휘만 많이 알면 고수처럼 보이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 또 고수가 돼 결국에는 또. 그래서 어느 정도 구문이나 명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애초에 어휘를 모르면 한 문장에 모르는 어휘가 두세 개 이상, 한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뭐 7-8개 이상 내용 이해하기 힘들거든,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모르는 어휘가 많았었어. 그래서 아마 거의 내도록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어만 외우는 시간을 한 보름 정도 가지니까 또 하루에 거의 한 300개씩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배웠었고 나중에 이 과정으로 수능 영어 만점을 다 받아냈고 네. 나중에 또 제가 또 토플을 공부할 때 또 어려운 거야. 또 뭐 한 거야. 네. 그때도 마찬가지. 뭐 했냐면은 또 어휘 미친 듯이 판 거죠. 근데 어휘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토플을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 군대에 공부했었거든요. 네. 학원에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거로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 토플 교재 하나랑 그리고 어휘를 공부했었는데 어휘를 공부하고 마스터하고 나와서 토플 문제를 푸는데 너무 쉽게 잘 풀려. 이건 또 한국 돌아와서 토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토익에 맞춰서 어휘 딱 공부할 때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이제 그거를 먼저 해와서 굉장히 적응이 빨랐다라는 얘기였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영어를 공부를 했지만 그렇죠. 그 어휘, 토익 어휘를 준비하지 않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문법이든 뭔든 좀 들어본 듯한 내용이지만 막상 문제를 풀 때는 힘든 거야. 자신이 왜? 없죠. 구문 어느 정도 익혔지만 영문은 알고 있지만 그 비즈니스 어휘를 모를 순간 또 처음 보는 영어가 되는 거지. 네, 맞아요. 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접근법이 좋았다. 흥미 정도는 가질 수 있었다. 왜냐면 엄청 싫어했었으니까.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못 따라갈까 봐. 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취업보자. 네, 맞아요. 아마 영어 점수를 안 보는 회사 가야겠다. 네, 맞아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초, 중고 영어 그냥 손을 놨다가 그리고 대학에 올라와서도 군대 갔다 오고 학생 활동하시고 어느 순간 그냥 취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영어 점수 필요 안 해. 근데 그게 그 동기부여가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와, 근데 그 본인이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얻었던 건 아니었었고, 네네. 이제 사실 3학년 때 취업 준비를 뭐 할 것이다.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뭐 휴학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원래 없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 휴학을 하신 거예요? 네, 휴학을 해서 이제 그때 바짝 모든 거를 다 준비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게 됐던 계기가 결정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좀 아프셨고 그 당시에 살아 계셨구나.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몸이 다리가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그런 날이 돼가지고 집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버님은 계시는데 집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그 당시에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의 몸이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한 반년 정도 동안은 응급실에서 인턴 출근하고 와서 공부하고 그랬던. 그런 안타까운 그게 가족사 이제 그게 저한테는 좀
아버님의 쓰러진 그런 상황도 있었고 마음이 어쨌거나 하여튼 무겁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처잡아져 있을 수가 없다. 네, 맞죠. 지금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무너지겠다.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어 공부에 올인.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 저를 만나신 거였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뭐 사람 알 수는 없죠. 그냥 뭐, 네, 그냥 뭐, 그러네. 제가 뭐. 네. 그냥 발레. 발레 잘 노네. 등발이 좋네. 뭐. 19년 그쯤에 이제 학원 처음 왔었으니까. 네네.